60을 넘기면 사람은 몸이 변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리모컨 하나 드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하루 자고 나면 회복됐지만 이제는 사흘을 쉬어도 예전 같지 않죠. 저는 그걸 80세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천천히 다가오는 벽입니다. 그 벽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합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늘 운동만으로 건강을 지키려 하지만 정작 회복력이란 근육보다 더 중요한 힘을 잊고 삽니다. 40대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회복 속도는 60이 넘어서면 급격히 느려지고 80이 가까워지면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무릎이 시큰할 때보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는 자각이 더 아프죠.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사실 누구도 아픈 100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노년의 바람입니다. 문제는 그 평안이 결코 운동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근육으로 버티지만 마음은 의미로 버텨야 합니다. 운동은 다리의 힘을 지켜주지만 삶의 방향은 마음의 근력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80세의 벽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무너진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력을 동시에 단련하는 것. 아침에 걷기 10분, 저녁엔 감사 한 줄. 하루 3끼 중 한 끼라도 천천히 음미하며 지금을 느끼는 연습. 그렇게 살면 벽은 생각보다 낫습니다. 벽을 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작은 의자를 놓고 잠시 앉아 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그 벽을 넘기 위해 우리는 진짜 내 편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나누죠.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조용해지고 집안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전화 한 통에도 다음에 봬요 아버지라는 말이 익숙해지죠.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평생 함께 했던 사람, 같은 밥상을 나누고 같은 계절을 건너온 사람, 바로 배우자입니다. 젊을 땐 서로의 다름이 귀찮고 사소한 말다툼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엔 그 한 사람만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효자 자식이 최고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플 때 병원 침대 곁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명절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자식보다 매일 같은 방에서 당신의 기침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입니다. 배우자에게 잘한다는 건 단순히 다정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늙어가는 리듬을 맞춰주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버는 쪽이 목소리가 컸고 집안일을 하는 쪽이 늘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가 오르냐보다 누가 먼저 따뜻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늦은 저녁, 말다툼 대신 차 한 잔을 건네고 잔소리 대신 오늘 고마워 한마디를 남기는 것. 그 작은 습관이 하루를, 그리고 노년의 표정을 바꿉니다. 제가 알고 있는 78세의 한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맞은 날 이렇게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싸우는 대신 내일 아침에 누가 먼저 커피 내릴지로 내기하자. 그 유머와 따뜻함이 그들의 건강 비결이었죠. 실제로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안정이 면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우리 부부는 이미 너무 멀어졌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5분만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날씨 얘기든 반찬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말을 건다는 건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이름은 여전히 서로를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 의지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단단한 인생의 동맹을 얻은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힘, 배움과 일의 리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배움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노화는 가속된다. 인간의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고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몸이 움직여주니 머리가 따라왔지만 70을 넘어서면 반대로 머리가 몸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루틴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회사, 직장, 자녀 양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는 뭘 하지? 라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엇이든 배우세요. 하지만 목적 없이 배우세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배움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72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손가락이 두뇌 버튼을 잘못 누르기 일쑤였죠.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어 친구들과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배움은 나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달이었다. 몸이 늙어도 손끝은 새로운 길을 기억합니다. 그림을 배우는 할머니, 피아노를 시작한 할아버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는 노년층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이 성취의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그 기쁨이 하루를 밝히고 뇌세포를 깨웁니다. 의학적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주는 학습 활동은 치매 발병률을 4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키고 그 자극이 곧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배우는 사람이 젊게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표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반드시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를 직접 요리해보는 것, 손주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것, 새로 나온 드라마를 보고 감상을 메모하는 것, 이 모든 게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하는 근육을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70대부터의 일은 돈이 아니라 리듬이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그 반복된 리듬이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우울은 외로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일정을 10분만 채워보세요. 책 한 쪽, 메모 한 줄, 산책 100걸음.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배움을 통해 마음의 활력을 찾았다면 다음은 몸의 리듬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법, 그 진짜 건강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웁니다.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그것이 미덕이라 믿었죠. 하지만 노년에는 그 미덕이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곧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몸을 정밀하게 검사하면 어디엔가 작은 이상이 꼭 있습니다. 뇌의 미세한 변화, 동맥경화의 시작, 조용히 자라나는 암세포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완전히 건강한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난 아직 괜찮아라며 참고 버티는 데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고령일수록 빨리 쉬고 덜 움직여야 오래 산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회복 리듬을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뿐 아니라
면역 체계도 느려집니다. 감기를 이틀 만에 이기던 몸이 일주일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무리해서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봐주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면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한 82세 할머니는 젊은 시절처럼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찾아왔지만 이 정도쯤이야 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릎 연골 손상. 결국 수술을 받고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운동을 멈춘 게 아니라 내 몸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노년의 건강은 더 하기가 아니라 덜 하기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굶거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약간 통통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적당한 체중이 몸에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이죠.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근력 운동보다 매일 30분 걷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시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걷는 그 30분이 심장과 혈관, 그리고 뇌를 깨웁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그것이야말로 장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라고 인정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주변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내 몸에게 먼저 미안해해야 합니다. 참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피곤하면 누워서 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일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삶은 더 버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아는 자가 오래 삽니다. 이제 몸과 마음의 속도를 맞췄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 즉 외로움과 고독을 다루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조용히 나를 비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전화가 울리던 날이 많았고 누군가 밥을 먹자고 불러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이건 고독이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걸. 젊었을 땐 사람으로 채우던 시간을 이제는 나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고요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가 다 떠나서 외롭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의 근원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임의의 부재입니다. 누군가와 만나기보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76세의 노신사는 매일 혼자 근처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처음엔 심심함을 달래려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은 그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사람과의 약속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는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타인에게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산책할 수 있으며 혼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시선을 보냅니다. 혼자서 밥을 먹어?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건 결국 내 시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자유롭다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으로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벌이 아니라 기회구나. 그때부터 저는 외출할 때마다 혼자서 걸었습니다. 혼자 시장에 가고 혼자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죠.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어느 순간 그것조차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제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때로 약이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친구 수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 한 명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10명의 가벼운 인사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치유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재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고독을 넘어 진정한 행복의 중심으로 가는 길,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그러나 어느 순간 조용히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아껴줬을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자신을 돌볼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0을 넘어서면 오히려 그 잃어버린 나가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나 좀 봐줘. 나도 사랑받고 싶어. 자기애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노년의 자기애는 생존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주변이 비워질수록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고 미소 짓는 일, 좋아하는 찻잔을 꺼내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하루를 다정히 챙기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돌봄입니다. 한 번은 80세의 노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더니 정작 나 자신이 낯설어요. 이젠 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너무 미안했다고.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표정은 잔잔한 햇살처럼 따뜻해졌죠. 사람은요, 타인에게 사랑받을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을 때 더 빛이 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기준이 나를 규정했지만 노년의 삶은 내가 나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건 사실 자유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나를 돌봐주세요. 그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떤 대화를 건네고 있나요? 괜찮아,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이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외로움보다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자기대화, 셀프-톡 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즉,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약보다 낫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봅시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기의 최고의 사치이자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남은 생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끝내느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존엄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귀한 일이라는 걸. 노년의 존엄은 돈이나 명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결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삶. 그것이 진짜 어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글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동수, 이제부터는 남의 인생에 기대지 말 것.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되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지 말 것. 그 한 문장이 저를 매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양원을 고민하던 그날의 무력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면 수성구의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식탁 위에는 직접 내린 커피와 정미경 씨가 준비한 간단한 식사. 그 순간 저는 압니다. 이건 남이 정해준 노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노후구나. 존엄이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돈이 적어도, 고독이 찾아와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편히 계세요. 하지만 편히 있다는 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걷고, 느낍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과 웃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며칠 전 손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늙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조용히, 더 깊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나의 선택으로 채우자.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나답게 살아가자. 친구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두려워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돈을 지키세요.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건강을 지키세요. 그것은 당신의 힘입니다. 집을 지키세요.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존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미경 씨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압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요.